노션을 소개하는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풋이 아닌 방법으로 노션에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인터넷 자료를 스크랩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일단 노션과 매칭되는 구글 확장자를 웹 브라우저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노션이 실행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노션 앱을 클로즈 시키고요. 먼저 구글의 웹 브라우저에 노션 세이브라는 구글 확장자를 설치해 놓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일단 설치하는 방법 같은 것은 유튜브에서 노션 강의를 들으면 나오기도 하고, 또 웬만한 분들은 확장자 설치법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확장자 설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법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그 노션 계정이 있어야 하고요. 자신의 노션의 그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확장자를 설치하기 전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퀵노트 같은 기본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유튜브에서 노션 강의를 좀 들어야 하는데요. 처음에 약간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인터넷상의 자료를 스크랩하는 것을 직접 보시고 이것이 어떻게 노션에 저장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인터넷 자료를 노션으로 가져오는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서치하기 위해서는 보통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자료를 서치하다가 웹페이지에 있는 기사를 나중에 참조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유튜브 같은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다음에 다시 보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바로 이 경우에 노션 세이브라는 확장자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물을 보다가 다음에 다시 볼 생각이 들면 브라우저 상단에 있는 노션 세이브라는 구글 확장자를 클릭합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노션의 퀵노트 속성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구글 확장자를 설치할 때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의 속성들과 연동시켜 놓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기서 필요한 한두 가지 속성만 지정해 주고 맨 아래 클립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주로 지정해 줘야 할 속성은 내용 분야와 형식 분야, 이 두 부분인데요. 우선 이 두 부분만 해주면 노션에서 그것이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자료를 블로그에 올릴 글쓰기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면 활용 분야도 지정해 주면 유용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내용 분야에서는 크리스찬 뷰를 선택하고요. 형식 분야에서는 유튜브 스크랩을 지정해 주고, 그리고 활용 분야는 블로그 퍼블리싱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등록이라는 체크박스 속성을 클릭하면 노션 첫 화면인 인풋란에 이 자료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클릭하지 않으면 초기 화면의 인풋 표에도 나타납니다. 일단 노션 세이브에 있는 등록 체크박스를 클릭하지 않고 그냥 두겠습니다. 그러면 노션을 열었을 때 그 첫 화면 인풋에 이 스크랩한 자료의 그 제목이 목록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노션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 방금 스크랩한 유튜브 자료가 인풋에 아직 떠 있죠. 그러나 등록 속성을 체크하면 인풋에서는 사라지는데요. 그러나 퀵노트와 아카이브에는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카이브로 가서 한번 찾아보죠. 일단 내용이 크리스찬 뷰였기 때문에 아카이브의 항목 가운데 신학 자료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스크랩된 자료가 보이죠? 그리고 형식이 유튜브 스크랩이기 때문에 또 스크랩 자료로 가서 유튜브 스크랩을 선택하면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올려져 있죠.
그리고 나중에 블로그에 올릴 용도로 스크랩을 지정했기 때문에 활용 분야별 자료에 가서 블로그 퍼블리싱을 열어보면 여기도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 자료에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덧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는 내 의견을 덧붙인 후에 타이핑 같은 것을 한 후에 이 영상물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측에 가서 공유를 클릭하면 온라인상의 주소 복사가 가능하고요. 이 주소를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면 상대방이 이 자료를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수정 권한까지 부여해서 이 주소를 복사해주면 상대방이 자료 수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를 공유하고 그 자료에 대한 설문조사나 또 신청서 받기 혹은 투표 같은 그 양방향 데이터까지 다룰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자신의 노션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것도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메뉴에 있는 성경 공부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라이브러리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책이 아니고 제가 일일이 작업해서 구축한 성경 장별 강해 자료인데요. 성경을 모두 장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큐티하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자료입니다. 일단 창세기를 열고 들어가면 장별 목록이 나옵니다. 1장을 들어가면 우선 성경 본문에는 3가지 성경 번역본을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했고요. 성경을 묵상한 후에는 핵심적인 3가지 요소, 그러니까 본장의 개요, 주제, 교훈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큐티하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좀 더 심화 학습이 필요한 분은 장별 강해 혹은 미전풍 강해도 참조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 관심이 있는 분은 각 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창세기 1장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에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는 비밀스럽게 그분과 결부되어 있다. 골로새서와 히브리서, 요한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창조구절이 있고요. 창조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약의 성막 건축과 유사하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연결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구절에서 거하시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장막을 치시매이다. 따라서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신약시대의 성육신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 의미, 연결고리를 지닌다. 이 부분은 저의 유튜브 채널에 성막의 비밀이라는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내용의 그 앞부분은 제가 작업해서 넣은 내용이고, 요 후반부의 스트라이킹 팩트는 이소드라는 무료 성경 공부 앱에 있는 그 장별 주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로고스라는 고가의 성경 소프트웨어보다 이소드라는 무료 앱이 더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성경 퀴즈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성경 66권 전권을 장별로 퀴즈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미완성이긴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성경 퀴즈를 한번 볼까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1월 성신은 창조 몇 일차에 만들어졌나요? 4일차죠. 2번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3번 새 창조, 중생은 어떻게 창조하시나요? 자,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를 참조하면 답이 있습니다. 역시 말씀으로이고요. 4번은 성자가 예표된 구절은 1장 26절입니다. 5번에 들어갈 영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명시하셨죠. 그러니까 male and female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점수 보기가 나오죠. 이것도 클릭하면 몇 개 맞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틀리면 그 이유를 적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복해서 풀 수가 있고요. 개인 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두 한 문제당 1점이지만 다른 장에서는 난이도에 따라 2점짜리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이 2점짜리 주관식이죠. 인간의 최초의 직업을 4글자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자, 단답형인데 100% 정확해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최초의 직업은 동산 관리인도 되고 동산 지배인 혹은 동산 매니저, 동산 청지기 등등 모두 맞는 말이지만 딱 4자로 답해야 하니까 정답은 동산지기가 정답입니다. 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는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문제를 푸는 문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션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삽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거나 장별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성경 전체의 장별 퀴즈가 모두 완성되면 이 성경 장별 강의 자료만 따로 독립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단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분들이라 하면 누구에게라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노션은 이렇게 상호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별 강의 자료는 성경 각 권의 장별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행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장을 공부한 후에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나감에 따라서 그 진행 정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창세기가 모두 50장이니까 만약 5장까지 완료했다면 진행률이 10%가 되고 진행바가 10분의 1만큼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글쓰기와 인터넷상의 자료 및 도서 자료를 활용하는 노션이라는 툴을 소개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의 노션 템플릿 기본 프레임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노션은 PC나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에서 모두 가능하고 PC에서는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그냥 웹 브라우저 상에서 모든 자료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또 모두 연동이 되죠. 물론 PC에서도 앱을 설치하면 약간 속도가 빨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뭐 거의 데이터가 5메가 이하의 데이터에서는 거의 속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노션의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것을 들겠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무료로 데이터 업로드가 무제한 가능하다는 점이죠. 단 무료일 경우 한 번에 5메가 이상의 데이터를 올릴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냥 사진이나 글을 그때그때 스마트폰이나 PC로 올리거나 웹페이지나 유튜브 자료를 스크랩하는 이용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5메가 이상이라도 여러 번 나누어서 업로드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유료라고 해도 월
매달 4불만 지급하면 한 번에 엄청난 용량의 파일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은 월 4불을 지급하는 유료 이용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2000GB 그러니까 2TB 정도의 자료를 이미 노션에 업로드 해 놓은 상태여서 이미 다른 유료 클라우드 사용에 비해서 노션은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션에서는 각 페이지가 독립적으로 웹 주소를 가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배포와 자료 공유 그리고 양방향 소통 뭐 이를테면 뭐 신청서를 받는다든지 공부방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의 인터넷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협업 작업도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노션이란 클라우드 상에 저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컴퓨터가 없어도 세계 어디를 가서도 나의 노션 계정으로 자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노션에는 아주 강력한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써놓은 글이나 인터넷 검색을 해서 스크랩 해놓은 기억은 있지만 그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 노션에서는 컨트롤 키와 P 키보드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요. 모든 자료 내부에까지 검색을 해줍니다. 이게 왜 강력한 거냐면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뭡니까? 워드 파일이나 한글, HWP, 한글 파일이죠.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 노션의 검색 기능이 월등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워드나 한글 파일로 글을 쓰고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글들은 윈도우나 파일 관리자에서 검색을 해도 제목만 검색할 수 있지 그 세부 내용은 검색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노션에 입력된 글들은 그 제목뿐 아니라 글의 내용까지 검색어를 찾아주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워드나 한글에 익숙한 글쓰기 사용자라면 선뜻 노션으로 갈아타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노션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무조건 노션에 글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나 MS 워드 파일은 다행히도 노션에서 불러오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워드에 초안을 쓴 후에 노션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통째로 노션에 자동 입력이 되기 때문에 워드와 적절히 연동할 수는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초안을 노션으로 쓰고 좀 정교하게 편집해서 프린트해야 할 경우는 워드로 옮겨서 프린트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노션을 소개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노션 앱으로 글쓰기와 자료 정리 그리고 성경 공부에 더욱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